뉴스사이다. 이번 한 주간은 윤태곤 실장의 휴가로 프레시안의 박세열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회는 일단 안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어제 오늘이 디데이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선거법 상정을 안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유는요,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한국당이 불참을 해서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선거법 상정을 안 하는 배경을 밝혔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선거법 처리 언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은 오늘 원래 상정을 하고 그 임시회의를 열어서 표결까지 간다 이런 일정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수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이 협상을 시도를 하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상정할 것이다라고 어제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한국당이 오늘 아예 불참을 해버리면서 이제 이게 불발이 됐거든요. 근데 표면적 이유는 한국당의 불참이지만 그걸 떠나서 4+1 합의가 안 된 것을 감안해서 그렇죠. 이렇게 내린 결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둘 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인데 아직 적용돼야 할 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4+1 협상도 난항이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당이 안 들어오는 거는 일단 그렇다 치고요. 근데 그렇다면 4+1 협의체라도 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핵심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갈등만 빚으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감정 섞인 언사까지 주고받는 등 험악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서요. 이 제1야당과도 대화가 안 되고 제1야당을 제외한 협의체와도 또 합의가 안 되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솔솔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럼 원안을 그냥 상정해서 표결에 붙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 이런 느낌인데요.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될 경우 애초에 지금까지 해왔던 논의들을 싹 무시를 하고 원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겁니다. 원안이라면 225 플러스 75에다가 50%? 연동률을 50%를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또 복잡합니다. 이 원안이 이 지역구 의원을 대폭 줄이는 건데 그리고 비례를 늘리는 거고요. 이게 정의당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원안을 상정하는 걸 반대를 하고 한국당은 원안을 올리면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왔어요. 그 얘기는 원안을 올리면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거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생길 것이고 또 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같은 이 지역구를 많이 가진 정당 지지율은 낮은 이런 정당에서도 반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국당에서는 부결에 약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민주당은 부결도 감안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어서 지금 정의당에 사실상 민주당이 좀 숙이고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최후 통첩 성격이 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은 어때요? 정의당도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정의당이 지금 최대 수혜의 정당이다 이런 프레임에 좀 갇혔거든요. 그리고 석패율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게 심상정 살리기 제도다 이런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수세에 좀 몰린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연동률을 대폭 줄이는 민주당 안을 보면은 이 선거법 초반에 이 협상 취지에서 많이 후퇴를 한 것이어서 과연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받고 개문 발차를 하느냐 이런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을 향해서 압박은 하고 있지만 정작 원안을 상정하면 부결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도 큰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사실 이렇게 배짱을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을 끌었는데 원점 회기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있었던 갈등 책임 이런 것들을 이 여당인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지역구 밥그릇 챙기기로 지금까지 협상을 다 무산시켰다. 즉 한국당 민주당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혁을 발로 찬 꼴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받을 거고 또 세 번째로 부결이 된다고 이 원안을 올려서 부결이 되거나 한다고 치면은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법 이런 검찰개혁 법안을 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지겠죠. 네네.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정의당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처리한다 이게 되지가 않죠. 예. 결국에는 20대 국회가 뭐 한 게 무엇이냐 빈손 국회가 되는 꼴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그 책임이 민주당이 제일 무겁게 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 여당으로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네, 일단 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예. 아직 뭐 협상 여지는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게 어쨌든 이 가능성의 예술이고 합의만 되면은 이 그동안에 있던 갈등이 다 사라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예. 어찌됐든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협상을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 선거법이 결론이 나면은 앞으로 이 정계 개편 새로운 선거 룰에 따라서 정계 개편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세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협상 타결의 경우. 그리고 원안을 올렸을 때 두 번째 부결이 됐을 경우 가능성은 낮지만 원안이 가결됐을 경우 세 가지를 보면은 협상이 타결되면은 뭐 개혁 취지는 좀 약해지지만 어찌됐든 정당 지지율에 연동되는 장치를 선거제도에 최초로 도입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협상이 불발돼서 원안을 올려서 부결이 된다. 이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양당 체제가 더 공고화될 것이고 뭐 이 정치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예. 그런 셈이 됐고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만약에 원안이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결단을 하고 또 참여를 해서 가결이 된다면은 지금 군소 정당들 이 3당 체제를 대비해서 굉장히 뭉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정당은 또 위성 정당을 만든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또 이 선거 개편이 크게 이 정계 개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먼저 4+1의 협상 그리고 네. 또 여전히 남아있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네네. 두 가지를 다 지켜보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박세열 국장이었어요.